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양을 스칼라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넓이, 부피, 무게 같은 것들은 크기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스칼라의 예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진 양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가속도처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있는 양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점 A와 종점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벡터를 AB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문자 하나를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유향선분과 벡터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유향선분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진 선분을 유향선분이라 하고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유향선분 AB와 벡터 AB의 차이는 점의 위치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유향선분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선분 AB가 주어져 있을 때 방향이 주어지게 되면 유향선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벡터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두 벡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두 벡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벡터 A, B와 벡터 B, C는 주어진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같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 AB와 벡터 BC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분의 입장에 살펴본다면 선분 AB와 선분 BC는 다르다 맞죠? 그래서 그 각각의 선분의 방향을 준 유향선분 역시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향선분 같은 경우에는 점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점과 관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벡터 AB의 크기는 우리 선분 AB의 길이를 가지고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크기를 나타낼 때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두 벡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벡터 AB와 벡터 CD가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몇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0벡터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할 겁니다. 일단은 자,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0 위에 화살표가 있는 벡터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크기가 0인데 우리가 벡터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크기와 방향을 얘기해야 된다 맞죠? 그렇지만 0벡터에서는 방향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물음이 생긴다 맞죠? 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데 과연 벡터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역벡터입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우리가 역벡터라고 하는데, 자,
벡터 AB의 역벡터는 마이너스 AB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벡터 AB가 있을 때 우리가 역벡터라는 것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맞죠? 그리고 이 벡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벡터 AB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벡터 BA와 같다 맞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다음은 벡터의 연산입니다. 연산. 자, 우리가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야기했을 때 그 집합의 연산을 정의해 줄 건데, 일단은 덧셈 먼저 정의를 해보자면, 자, 크게 덧셈은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방법과 시점끼리 연결한 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글씨가 좀 겹치긴 했는데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을 기억할 필요는 크게 없고요. 어쨌든 벡터의 덧셈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벡터 AB와 벡터 BC를 더하면 벡터 AC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면, 자, 벡터 AB와 벡터 BC를 더해서 나온 그 벡터는, 자, 벡터 AC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살펴보면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연결한 형태다 맞죠? 그리고 이 전체 모양이 삼각형이다라고 해서 삼각형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붙어있는 벡터가 아니라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벡터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벡터를 적당히 크기와 방향을 고정한 채 이동시켜서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서 덧셈을 할 수 있겠다 맞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점끼리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자, 시점이 같은 두 벡터 OA와 OB 벡터에 대하여서 이 두 선분 OA, O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이때 두 벡터의 합은 OC 벡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같이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시점이 같게끔 두 벡터를 표현을 하고, 자, 우리가 이 두 선분을 이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다 맞죠? 이 OB를 평행이동하여서 A를 지나게끔 선분을 그려주고, 이 OC를 다시 이 OA를 이제 평행이동해서 B를 지나게끔 그려준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고, 이때 OC 벡터가 OA 벡터와 OB 벡터의 합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살펴본 삼각형 법칙을 그대로 써본다면 이 OB 벡터를 그대로 이동한 이 AC 벡터도 똑같다 맞죠? 원래의 OB 벡터와. 그래서 OA 벡터와 OB 벡터를 더한 건 OA 벡터와 AC 벡터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OC 벡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혹은 본인이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이제 문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덧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소에 수의 연산에서 사용했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들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벡터의 합에서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할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나 B 벡터 더하기 A 벡터 결과가 같더라. 그리고 앞에 것을 먼저 더하고 뒤에 걸 더하나, 뒤에 것을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하나 그 결과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덧셈을 했으니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맞죠? 자, 그래서 뺄셈은 우리 덧셈의 역연산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가 덧셈의 상황을 그대로 적어본다면, 자, 이렇게 A 벡터라는 것은 B 벡터와 C 벡터의 합이다 맞죠?
여러분들이 덧셈을 할 때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그래서 벡터에서는 항상 방향을 신경 쓰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관계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리가 뺄셈을 덧셈의 역연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C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C 벡터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이다. 조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덧셈의 형태로 식을 쓰고 바꾸셔도 무관하고요. 뭔가 우리가 규칙성을 찾고자 한다면, 자,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BA 벡터라는 것은 OA 벡터 빼기 OB 벡터다, 맞죠?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때 시점이 같은 두 벡터에 대해서 차를 하게 된다면 뒤에 있는 종점, 앞에 있는 종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결과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뺄셈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역벡터를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도 하나의 벡터의 형식이다, 맞죠?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0벡터라는 것은 더하거나 빼더라도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0벡터 빼기 A 벡터를 해도 그대로 마이너스 A 벡터가 나올 거고요. 자, 같은 벡터끼리 차를 하면 얘는 지금 오타입니다, 알겠죠? 0벡터가 되겠죠, 0벡터. 자, 그래서 우리 벡터라는 집합에서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그 연산에 대해 닫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벡터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실수 m과 벡터에 대하여서, 자, 실수와 벡터의 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실수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만약에 이 실수 m이 양수라면 우리가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얘기해줘야 된다, 맞죠? 벡터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크기는 먼저 실수 곱하기 원래 벡터의 크기.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의 연산에서 곱셈이 가능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은 기존의 벡터와 동일한 방향이더라. 자, 그래서 만약에 이 A 벡터라고 하면은 크기가 원래의 벡터의 2배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그려지겠다, 맞죠? 자, 실수가 음수라면 우리가 크기를 얘기할 때는 양의 값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실수의 절대값을 붙이고요. 벡터의 크기를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원래의 벡터와 반대가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a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2배고 방향은 반대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실수가 0이라면, 즉 어떤 벡터에 이제 0을 실수배한 경우에는 크기는 0이고 이제 그 결과는 어쨌든 0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0인 벡터는 0벡터라고 했었고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 다음과 같이 단위 벡터. 우리가 아까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했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단위 벡터로 만드는 그 방법은 그 벡터의 크기로 이제 실수배, 다시 그 벡터의 크기의 역수로 실수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0벡터가 되면 안 되겠다, 맞죠? 크기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성립합니다. 이제 실수배를 먼저 n 곱하기 n을 하고 실수배를 한 것과 먼저 n만큼 실수배를 하고 n만큼 한 것이나 또는 m을 먼저 하고 n을 한 것이나 그 차이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n 플러스 n에 이제 a 벡터를 실수배 한다면 각각의 분배 법칙처럼 다음과 같이 성립하고요. 자, 다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실수배할 때도 분배 법칙 하듯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0이 곱해지면 0벡터가 나오고요.
1이 곱해지면 이제 그 벡터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0벡터에 어떤 실수를 곱하더라도 0벡터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실 때는 이런 벡터들을 어떤 하나의 문자처럼 또 이제 같은 벡터끼리는 동류항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음은 벡터의 평행입니다. 평행. 자, 살펴본다면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이 A 벡터와 B 벡터가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일 때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반대 방향도 평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 평행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원래 알고 있던 평행의 기호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본다면, 자, 만약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자, 세점 OAB가 한 직선 위에 있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때 당연히 OA와 OB 벡터는 0벡터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방향이 같다라고 했던 거죠. 방향. 그리고 지금 OA 벡터와 OB 벡터는 시점이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 OA 벡터를 먼저 그려주고 OB 벡터를 그려줄 때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에 있다면 우리가 OB 벡터는 이렇게 OA 벡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거나 혹은 OA 벡터 그 선분상에 있겠죠. 혹은 반대 방향이라면 다음과 같이 B라는 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경우 모두 다 OAB는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만약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우리는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으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만약에 같은 방향에 있다면 양의 실수배가 될 거고 반대 방향에 있다면 음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때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실수배를 할 때. 왜냐하면 A 벡터와 B 벡터가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M이 0이 돼버리면 이제 0벡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수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자, 서로 다른 세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평행을 가지고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세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AC 벡터는 TAB 벡터. 자, 요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시점이 같은 이제 AC 벡터와 AB 벡터에 대해서 이제 T 배했다는 건 이 AC 벡터와 AB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고, 평행한데 시점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T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0이 되면 0벡터가 돼버리기 때문이고, 자, 이 서로 다른 세 점이기 때문에 이 AC 벡터나 AB 벡터는 모두 다 0벡터가 될 수 없다 맞죠. 자, 그리고 T가 1이 돼버리면 AC 벡터와 AB 벡터가 같아진다 맞죠. 같다는 건 우리가 C와 B라는 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이제 조건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의 모순이기 때문에 B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OC 벡터는 1-T의 OA 벡터 더하기 T의 OB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때 역시도 T가 0이나 1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T가 0이 돼버리면 OC와 OA 벡터가 같아져 버리고요. 자, 그래서 T가 1이 돼버리면 OC와 OB가 같아지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에 모순이다 맞죠. 따라서 일단은 T는 0, 1이 아닌데 왜 이런 형식이 나왔을까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일단 우리가 이 형식이
익숙한 건 내분점하는 것 때문에 익숙하다 맞죠? 이 분모에 1-t 더하기 t로 써준다면 우리는 이 a와 b를 내분하는 어떤 점이 c이다라는 형식과 유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는 건 이제 A, B, C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니까. 혹은 얘를 벡터의 관점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자,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OC 벡터는 OA 벡터 빼기 T의 OA 벡터 더하기 T의 OB 벡터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얘는 OA 벡터 더하기 T의 OB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시점이 같고 이 뒤에 있는 종점을 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AB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직접 그려본다면 자, 어떠한 고정된 점 O에서 A 벡터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AB 벡터는 이 A라는 점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B 벡터를 그려주는 거다 맞죠? 근데 이 t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 AB 벡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실수배를 한 벡터냐라는 이야기를 해줄 건데 어쨌든 이 OA 벡터와 자, 여기를 T AB 벡터라고 한다면 이 두 벡터를 더한 것이 우리는 OC 벡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ABC가 하나의 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t 값이 1보다 커지면 b보다 연장선, AB의 연장선 위에 있을 거고요. t 값이 0과 1 사이면 우리는 이 AB 사이에 있을 거고 t가 음수면 이제 반대편에 있겠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전부 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에서 1-t를 알파, t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음입니다. 자, 세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0벡터가 아니고 자, 실수 LMN에 대하여서 자, AB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MA 벡터 더하기 MB 벡터가 0벡터인 것은 MN이 0인 것과 같다.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두 벡터를 더했을 때 0벡터가 되는 사항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벡터를 더해서 0벡터가 되더라라는 얘기는 어떤 하나의 벡터, 이제 A 벡터가 있을 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른 이제 벡터를 더해줘야 0벡터가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크기는 같지만 이제 방향이 다른 이제 벡터를 더해 주어야 0벡터가 됐는데 자, 우리가 크기는 같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시 자, 우리가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 벡터는 평행한 벡터라고 했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MA 벡터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얘랑 더해서 0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자, 방향이 반대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평행은 실수배와 관계없이 그 평행하다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0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기존에 가정했던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다 맞죠? 따라서 두 벡터가 더해서 0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이 0벡터가 되는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MN이 0이다 라는 얘기고 반대는 자연스럽게 0벡터의 합이니까 0벡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을 때, 자, 이 세 벡터의 합이 0벡터인 것은, 자, LMN이 0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도 성립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벡터의 합을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두 벡터가 다음과 같이 LA 벡터와 MB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두 벡터를 선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은 하나의 면을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벡터의 합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이 하나의 벡터 역시도 이 두 벡터로 만들어진 그 면상에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벡터와 더해서 0벡터가 돼야 되는 상황이 나왔죠. 자, 그렇다는 건 마지막 저 NC 벡터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여야 하고, 이 상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 벡터가 한 평면 위에 있는 경우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 벡터의 크기가 있다면 더했을 때 0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한 평면에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평면에 있지 않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의 벡터들이 0벡터가 되는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따라서 LMN이 0이다. 자, 그 역시도 각각의 0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그 합이 0벡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위치 벡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위치 벡터는 개념보다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위치 벡터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본다면, 자, 고정된 점 O와 임의의 점 A에 대하여 시점을 점 O로 고정한 벡터와 점 A는 1대1 대응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벡터를 점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떠한 고정된 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니까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평면,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을 우리가 고정된 점 O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의의 점, 한 점 A 라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점 A와 이제 O와 A를 이제 시점과 종점으로 각각 연결한 이 벡터는 1대1로 대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면상에 어떤 점을 찍더라도 우리는 시점을 O로 하고 종점을 A로 하는 어떤 벡터 하나를 무조건 1대1 대응하게끔 만들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벡터를 이 고정된 점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좌표 평면이나 어떤 공간에서 점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왔다, 맞죠?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개념도 많이 배웠고, 근데 이러한 벡터는 우리 위치 벡터를 점과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이나 문제 풀이에서 벡터를 적용하여서 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벡터라는 도구가 하나 추가된 거죠. 그리고 벡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연산인 뭐 내적이나 외적 이런 것들은 기존의 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새로운 도구가 생겼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우리가 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배웠던 개념 중에 한 가지 나왔죠. 자, 평면 또는 공간에서 선분을 m대n으로 내분하는 점 P, 외분하는 점 Q, 중점을 R이라고 할 때, 자, 원점 O에 대해서 각각의 이러한 A, B, P, Q, M의 위치 벡터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자, 각각의 점에 대해서 벡터를 하나씩 1대1 대응시켜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들, 자, 내분하는 점 P에 대응하는 위치 벡터와 이제 다른 점들에 대응하는 이 벡터
점들을 관계식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분식과 유사한 형태다 맞죠? 외분 또한 그렇고요. 중점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점에서 성립하던 사용하던 그 관계식과 유사한 벡터 간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도 우리가 삼각형 세 점과 무게중심 G에 대하여 위치 벡터를 다음과 같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더라라는 얘기도 그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겠다 맞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서로 다른 내점 ABCD가 한 평면 위에 있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필요충분 조건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두 번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D 벡터는 M, AD 벡터 더하기 NAC 벡터인 MN이 존재하더라. 이때 MN은 0이 아닌 실수고 M 더하기 N은 1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네 점 ABCD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A, B, C, D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C 벡터와 AB 벡터를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자, 이 D 벡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건데, 자, AC 벡터를 연장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연장한 걸 그려주고요. 또 AD 벡터를 연장해서 다음과 같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를 지나면서 이 AB와 평행한 선분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자,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고, 또 이 D를 지나면서 AC와 평행한 선분을 또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벡터를 적당한 AC 벡터의 실수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 이 벡터를 우리가 AB 벡터의 실수배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맞죠?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법칙에 의해서 이 AD 벡터는 우리가 NAC 벡터 더하기 NAD 벡터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한 평면 위에 네 점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적당히 AB 벡터와 AC 벡터의 실수배를 하여서 이 B점을 지나도록 하는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고, 우리가 벡터의 덧셈의 규칙에 의해서 덧셈의 합으로 이 AD 벡터를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하도록 하는 실수 M과 N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MN이 0이 돼버리면 0벡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0을 제외해줬고요. 자, M 더하기 N이 1인 경우를 살펴본다면, 자, 우리가 이 ABC의 삼각형의 상황에서 이 AB 벡터와 AC 벡터를 내분하는 그 직선상의 점 D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BCD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맞죠? 자, 따라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다라는 조건의 모순이기 때문에 M 더하기 N이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OD 벡터는 알파 OA 벡터 더하기 베타 OB 벡터 더하기 감마 OC 벡터로 표현이 가능한,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인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거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네 점이 있다고 합시다. 서로 다른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 밖에 있는 세 점을 연결하여서 삼각형을 그리고 또 그 내부에 한 점이 오게끔 적당히 그릴 수 있다 맞죠? 자, 이때 얘를 A, B, C라 하고 이 점을 D라고 한다면, 자, C와 D의 연장선을 가지고 이 점
E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고정된 점 O에 대하여서 OA, OB, OE의 벡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E 벡터를 우리가 이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 B를 뭐라고 할까요? P 대 Q라고 한번 해봅시다. P 대 Q. 자, 그러면 OE 벡터는 우리가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맞죠? 따라서 P 더하기 Q분의 P OB 벡터 더하기 Q OA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OD 벡터를 OC 벡터와 OE 벡터의 내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분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CD 대 DE의 B를 P 더하기 Q 대 R로 표현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례식을 세울 때 하나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맞죠? 양변에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면 되니까. 자, 그래서 P 더하기 Q 대 R로 내분하는 점 T를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 자, 그럼 이 OD 벡터는 똑같이 OC 벡터와 OE 벡터의 내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OD 벡터는 P 더하기 Q 더하기 R분의, 자, P 더하기 Q의 OE 벡터니까 곱해주면 P OE 벡터 Q OA 벡터 그 다음에 R 곱하기 OC 벡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한다면, 자, P 더하기 Q 더하기 R분의 이제 Q의 OA 벡터 더하기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각각의 개수들을 우리가 얘를 알파, 두 번째 거를 베타, 그 다음 거를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1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OD 벡터는 알파의 OA 벡터 더하기 베타의 OB 벡터 더하기 감마의 OC 벡터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의 형태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적절히 변형해 준다면, 이 벡터를 다시 적절히 변형을 해준다면 우리가 OA와 OB 벡터를 적당히 내분한 벡터와 OC 벡터를 다음과 같이 내분한 벡터가 OD 벡터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하죠. 구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